네, 2학년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53번 프린트 평면의 방정식 소단원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요. 지금 주어진 두 점을 잇는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C일 때 C진하고 AB의 시직인 평면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점이랑 그 다음에 법선 벡터 필요했었죠. 자, 우리가 지금 지나는 점이 뭐 어딘지부터 찾기 위해서 자, 내분점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점 C는 자, 2대1이니까 분모는 2 플러스 1로 들어가고 다음에 2대1이라서 이렇게 놓고 자, 크로스 하시면 되죠? 그러면 2랑 0 만나면 0, 1이랑 3 만나면 3, 2랑 마이너스 1 만나면 마이너스 2, 1이랑 2 만나면 2, 2랑 마이너스 1 만나면 마이너스 2, 1이랑 5 만나면 플러스 5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1, 0, 1 되겠죠. 자, 이렇게 점 C도 찾아보았고 지금 직선 AB랑 수직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 만약에 평면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우리가 찾고 싶은데 자, 이 평면은 지금 AB 직선이랑 수직이 돼야 된대요. AB 직선 이게 직선 A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이 직선의 방향 벡터 요 벡터일 텐데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 우리가 원하는 법선 벡터가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법선 벡터를 찾기 위해서 직선의 방향 벡터 찾을 건데요. 자, 직선이 지금 어떤 정보 주어져 있냐면은 지나는 점 2개 알려줬습니다. 자, 지나는 두 점 알려줬을 때 방향 벡터 찾는 거 뭐냐면은 그 지나는 두 점 가지고 만든 벡터였죠. 자, 따라서 A 벡터를 찾으면 되는데 B에서 A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 1,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 벡터 이거는 지우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방향 벡터 이렇게 찾았으니까 이 방향 벡터 가지고 이 지난 점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y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z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다 나눠줄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 y, 2z 여기가 플러스 2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2z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넘겨주시니까 3. 그래서 최종 답은 x 플러스 y 플러스 2z는 3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기본적인 거 떠올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지나는 점과 법선 벡터, 평면과 수직이 되는 그 법선 벡터를 찾으면 됐었는데 이 문제에서 법선 벡터가 방향 벡터의 직선의 방향 벡터였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지금 주어진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3, K,3 점을 지날 때 K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한번 이렇게 해결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평면 알파라고 하면요. 평면 알파의 식을 다음과 같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보통 평면의 식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세 점을 지나기 때문에 각각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a점 대입을 하면요. 자, a점 1,-1,1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a일까요? x일까요? 그쵸? x에다가 넣어야 되죠. 그래서 x에다가 넣어주시면은 a-2b 더하기 c 더하기 d가 0이 나옵니다. 다음에 두 번째 b점도 지나니까 b점에 좌표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입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더하기 2c 더하기 d가 0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 c점도 지나니까요. c점 대입할게요. 자, 대입을 해주시면은 2a 플러스 c 플러스 d가 0이 됩니다. 자, 우리 편의상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 얘를 3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뭐 할 거냐? 자, 1번식에서 2번식을 한번 1번식에서 3번식을 빼볼게요. 자, 1번식에서 3번식을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0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넘겨서 마이너스 2B가 A가 되죠. 그럼 우리는 B를 마이너스 2분의 1 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이 얻은 숫자를 여러분 1번식, 2번식에다가 넣을게요. 이 B 값을. 그러면 A 플러스 C 플러스 D가 0이니까 2A 더하기 C 더하기 D가 0인 거 3번식 다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식에다가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해서 2분의 3A 2C D가 0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한번 빼볼게요. 자, 빼보시면은 0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라고 나옵니다. 자, C도 A에 관해서 나타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B도 A에 관해서, C도 A에 관해서 나타내는데, 그러면 남은 문자 D도 A에 관해서 나타내면 좋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얻은 C를 3번식에다가 한번 넣어보면은 2분의 7A 더하기 D가 0인데, 자, 2분의 7A를 넘겨주시면은 D는 마이너스 2분의 7A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C, D, B 세 개 모두 다 A에 관해서 나타내었으므로 우리가 이 주어진 평면 알파를 다시 써볼 건데요. 자, 평면 알파는 AX 더하기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A를 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AY, 그 다음에 C에다가 2분의 3A를 넣을게요. 2분의 3 AZ, 그 다음에 D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A를 넣을게요. 얘가 0이다. 그러면 이쪽 이제 식 다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보니까 다 A를 품고 있는데 A 다 나눠주시면 2분의 Y 0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의상 2를 싹 다 곱해주시면 2x-y 3z-7이 0이다 라는 평면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자, 이 평면의 방정식이 3, k, 3 지나니까요. 대입을 하면은 0이 되어서, 자, 마이너스 k 넘겨주니까 k는 6 더하기 구하는 15에서 7 빼시면은 8.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8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를 풀 때 평면 알파를 일반형으로 세팅한 다음에 A점, B점, C점을 지나니까 각점 대입해서 연립을 쫙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평면의 방정식 나왔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 우리 3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같이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교선을 찾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그 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연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 평면의 방정식 적고, 두 번째 평면의 방정식도 적어볼게요. 자, 위에서 아래식을 한번 빼보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z가 0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z를 넘겨서 4z가 마이너스 y가 되므로 z는 마이너스 4분의 y인 걸 하나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들, 자, 마이너스 y를 넘겨주시면 y가 마이너스 4z가 되는데, 이 얻은 녀석을 한번 여기 아래식에다가 넣어볼게요. 넣으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딪히니까 플러스 4z 플러스 2가 0인데, 자, x 남기고 나머지 4z 플러스 1을 넘겨주시면, 이걸로 안 하고 다시 할게요.
자, 넣어주시면은 x 플러스 4z 플러스 2가 0이 나오는데, 자, x 넘기고 2도 넘길게요. 그러면 4z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4로 나눠주면 z는 4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z가 이건데, 다시 말해서 z는 이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한 번에 한번 써보면 4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분의 y는 z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직선의 방정 형식이죠. 자, 좀 보기 불편해서 마이너스를 분모에다가 내려주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2는 이 마이너스도 분모로 내릴게요. 마이너스 4분의 y는 z. 자, 이렇게 우리가 교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교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는 두 개씩 공통해이기 때문에 연립해서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금방 했을 겁니다. 잘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주어진 점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 평면을 알파로 하겠습니다. 이 알파가 이 알파랑 직선의 교점을 B를 할 때 AB의 길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이 알파가 뭔지부터 한번 밝혀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직선이랑 수직이래요. 그러면 직선의 방향 벡터가 곧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겠죠. 얘가 이 녀석의 방향 벡터 1, 마이너스 2,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점 법선 벡터 이거의 평면의 방정식은 1, x-1, 마이너스 2, y-2, 그 다음에 3, z-3은 0이 됩니다. 자, 좀 풀어헤쳐서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x-1, 마이너스 2y 플러스 4, 3z-9가 0이므로 x-2y 플러스 3z,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0이죠? 4랑 하면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넘겨서 는 6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평면과 직선의 교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점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우선 직선 위의 점 찾을 때 우리가 보통 T 놓고 하잖아요. 저번 시간에 많이 해봤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넘어와서 제일 먼저 x-2가 t니까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서 x는 t 플러스 2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t가 되니까 요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5분의 z-6이 t니까 5를 곱해주시면 z-6은 5t가 되어서 마이너스 6 넘길게요. z는 5t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xyz식을 세팅하였기 때문에 우리 교점 B의 좌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t 플러스 2, t, 5t 플러스 6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점은 물론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평면 위의 점이기도 해서 이 평면의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즉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자, t 플러스 2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t 하고, 그 다음에 요거 3배 하면 되죠? 한번 해봅시다. 15t 18, 얘가 6이 된다. 그러면 t 마이너스 2t 15t니까 14t 되고, 이 18 하면은 20인데 넘어가서 6이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14 돼서 t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t가 마이너스 1인 거 찾았으니까 우리 위에 요 B점 좌표 식에다가 넣어주시면은 1, 마이너스 1, 1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마무리하면은 선분의 1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 두 점 사이 거리 쓰면 되죠. 루트 1 빼기라면은 0제곱, 2 빼기 빼기라면은 3제곱, 3 빼기 1 하면은 2제곱. 따라서 답은 루트 13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4번 문제를 통해서는요, 먼저 알파식 세우는 거 한번 연습해봤고, 그 다음에 교점 좌표 구해야 되는데, 교점은 평면의 점이기도 하고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직선 위의 점 세팅법으로 먼저 세팅하고 나서 평면의 방정식 만족해야 되니까 넣어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뭐 직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평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각각의 전략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혼합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직선, 평면 놓치지 않고 다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다시 보겠는데요. 5번 문제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주어진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A, B, C라고 하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할게요. 물론 이 문제 아까 4번에서처럼 이거 는 T 하고 나서 풀어도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Z는 4 좀 간단한 게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연립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Z는 4 대입을 하면 금방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대입을 해보면 2분의 x-1 3분의 y 플러스 1 얘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2이기 때문에 x-1이 4이다. x는 4. 그 다음에 y 3분의 y 플러스 1이 2이다. y 플러스 1은 6이 되므로 5인 거 나옵니다. 따라서 x는 4, y는 5 나왔고 z는 4랑 만나니까 4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a, b, c인데 얘가 각각 4, 5, 4가 되어서 답은 다 더하면은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선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좌표 구하는 그런 문제를 풀 때 정석풀이는 아까 4번처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만나는 평면이 조금 간단하게 생겼다 하면 바로 대입을 해서 푸셔도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6번에 보시면 주어진 두 개의 평면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합을 찾겠습니다. 자, 두 평면이 지금 수직이 돼야 되면은 1번 평면의 법선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2번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법선 벡터끼리도 수직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평면의 법선 벡터를 n1이라고 하면은 얘는 2, k-2, 3k이고 밑에 있는 평면의 법선 벡터를 n2라고 하면은 얘는 3, 5-k, -4인데 이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수직이라는 말은 내적값이 계속하고 있죠. 0이다. 그래서 내적을 한번 구해봤을 때 6, k-2랑 5-k 곱해주시고 3k랑 -4 곱하니까 이거 지울게요. -12k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전개하면은 6 더하기 5k 그 다음에 -k 제곱 -10 플러스 2k -12k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2k랑 2k 만나면 -10k인데 얘가 5k랑 또 만나면 -5k 그 다음에 6이랑 -10 만나면 -4가 되어서 -k 제곱 -5k -4가 0이 됩니다. 자, 양변에 -1 곱해주시면 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4가 0이 됩니다. 이 문제 이거 인수분해가 돼서 k 구해도 되는데 어쨌든 모든 k의 합을 찾으면 되니까 근각의수의 관계를 써서 푸셔도 돼요. 자, 두근의 합 뭐냐면은 최고차항 개수분의 이거 1차항 개수 근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따라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6번 문제 두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한번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두 평면이 수직이 되려면 각각의 법선 벡터끼리도 수직이 돼야 된다. 그걸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7번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아까 6번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봤다면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볼 때 어떻게 하자고 했었나요? 그 우리 수식 기억나시죠? 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평면이 이렇게 있고 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을 관통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여기 세타를 구하면 되겠는데요. 자,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 관점에서 보시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얘가 되고 그 다음에 평면의 법선 벡터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방향 벡터와 덧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요 몇 도냐면은 여기가 세타니까 이만큼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향 벡터 구할 수 있고 덧선 벡터 구할 수 있는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 자체가 아니라 90도 빼기 세타 형태이다. 그거를 기억해서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하면 얘는 1, 마이너스 1,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평면의 접선 벡터를 우리가 1, 죄송해요. y가 없네요. 0, 루트 2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벡터, 방향 벡터와 요 접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 자체가 아니라 90도 빼기 세타라고 해야 된다고요. 얘가 바로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공식을 쓰면은 u 크기, m 크기, 그 다음에 u 내적 m 되겠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은 u 크기는요 각각 제곱해서 하면 되죠. 그러면 2 되고 n은요 요거 해서 정리하시면은 1, 2 하면은 루트 3이 되네요. 그 다음에 u랑 n을 내적을 하면은 1, 0, 2가 되니까 3이 되겠다. 그러면요 루트 3 약분하시면은 이거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여러분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루트 3이더라? 기억나시죠? 30도죠? 따라서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지금 30도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세타는 최종 60도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 때 다 잘 해놓고 여기를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세타 자체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은 30도가 나와서 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찾고 싶은 각의 크기가 직선과 직선인지 평면과 평면인지 직선과 평면인지를 잘 살펴보고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주어진 점에서 평면에 내린 시선의 발이 h일 때 a, b, c를 찾아서 저 원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A점이 이렇게 위에 있고 여기서 다다다다다다다 수선의 발 내린 게 지금 H이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 이 평면의 특징 법선 벡터가 누구냐면은 AH 벡터, 얘가 법선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자, AH 벡터가 법선 벡터이다. 자, 이 벡터 찾는 방법은요 H에서 A를 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빼기 4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빼기 마이너스 2 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면이 지나는 점 H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법선 벡터 이거 지나는 점 이거 가지고 평면식 세팅 가능합니다. 자, 해볼게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 z 플러스 7, 얘가 0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다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 맞는 상태로 전개를 해보면 3x-6, y-3, 5z 플러스 35가 0이 됩니다. 그러면은 3x 플러스 y 플러스 5z고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하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랑 35 만나니까 26이 되죠. 자, 따라서 A, B, C가 누구냐면은 이 녀석의 앞에 X, Y, Z 문자의 개수 A는 3, B는 1, C는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최종 답은 A랑 B는 더하고 C 빼니까 마이너스 1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8번에서는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본 다음에 법선 벡터가 누군지 그림을 그리면 금방 구할 수 있고 또 어디 점 지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문제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오늘 마지막 문제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9번 문제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주어진 점 P를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할 때 Q의 크기를 찾겠습니다. 자, 그림을 잠시 그려보면요 잘 못 그리는데 봐주세요.
자,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 이 평면에서 밖에 P가 있는데 평면 기준 대칭 이동을 따다다다다다 때려보면은 한 여기쯤에 Q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정보들을 찾을 수 있냐면요. PQ 벡터가 이 평면의 법선 벡터인 M 벡터와 평행한 걸 찾을 수가 있죠. PQ 벡터가 M 벡터와 평행하다. 이걸로 뭔가 식을 세울 거고, 두 번째,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은 그 M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평면 위에 있어야 된다. 중점 M이 평면 위에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직선에 대해서 대칭 것도 같은 원리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번 세팅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Q점을 잘 모르니까 Q점을 A, B,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Q 벡터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PQ 벡터는 자, Q-P로 갈게요. A-8, B-7, C-6 되겠습니다. 자, 얘가 N 벡터랑 평행하니까 비율로 해도 되고 우리는 이번에는 K를 한번 도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8, B-7, C-6이 자, K배의 자, N 벡터. 지금 여기서 법선 벡터를 찾으면 법선 벡터는 3, 2, 1인 거 금방 보이죠? 이렇게 되는 실수 K가 존재한다더라. 그러면 전개를 해서 A-P는 8은 3K, B-7은 2K, C-6은 K니까 우리는 각각 A는 3K 플러스 8, B는 2K 플러스 7, C는 K 플러스 6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BC점을 세팅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Q점을 다시 한번 보면은 Q점은 3K 플러스 8, 2K 플러스 7, K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점과 Q점과 이 점 P의 중점 좌표 M을 세팅을 하면요. M은 2분의 자, 더해서 2로 나눈 거죠. 그러면 3K 더하기 16 그거 반띵한 거. 그 다음에 2분의 2K 플러스 7과 7을 더한 거니까 2K 플러스 14. 그 다음에 2분의 K 플러스 6과 6 더한 거니까 K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점 M은 이 평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평면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은 2분의 자, 3배 하면은 2K 더하기 48 더하기 2배 하면은 2K 더하기 14 다음에 그냥 써주시면 되죠. Z는 2분의 K 플러스 12 얘가 1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2로 한번 곱해보죠. 2K 더하기 48 더하기 4K 더하기 24 더하기 K 플러스 12가 32가 됩니다. 그러면 K가 지금 얼마 있냐면은 9K, 4K, K, 14K. 그 다음에 48, 12 더하면 60, 24 더하면 84 넘기면은 마이너스 5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K가 마이너스 50이니까 K는 마이너스 4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K가 마이너스 4면 우리 Q 좌표 제대로 찾을 수 있죠. 자, 마이너스 4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넣어주시면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Q 좌표 찾았으니까 O 원점에서 OQ 벡터 크기 찾으라는 말은요. 이거 지울게요. OQ 벡터 자체가 요 Q점의 좌표라서 크기를 구하면은 루트 자 x제곱 y제곱 z제곱 루트 21이 최종 답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평면의 방정식 문제풀이를 해보았는데요. 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네,
직선의 방정식들처럼 좀 난이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네, 도형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